네,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많이 등장해요. 이를테면 사회복지 실천론,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, 이런 데서 빼놓지 않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. 그래서 각 사회복지 실천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,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. 또 지역사회복지에서도 어떻게 실천하는 그 과정을 제시하느냐, 또 뭐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과정으로 진행되느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을 묻는 것이나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, 그런 그 학습 내용들이 사회복지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. 그런데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일련의 공통점이 있어요. 우리 목차도 보면은 뭐 문제, 욕구, 계획, 실행, 평가, 이렇게 아주 좀 간략하게 4개로 나눠 놨습니다만은 이 과정들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뭐랄까, 학자마다 다 달라요. 책마다 다 달라요. 심지어 교과서마다 다 달라요. 그런데도 우리 사회복지 1급 시험이라든가 관련 시험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. 이 과정을 묻는 시험 꼭 등장하죠. 네, 어떻게 이 과정은 수행되느냐, 뭐 이런 거죠.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은 뭐냐, 이런 것들을 꼭 질문하게 됩니다. 그럼 왜 이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느냐? 그것은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논리적 해결 방법? 뭐 이런 것이죠.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논리적이 된다라는 거예요. 이 논리적이란 말은 상당히 우리가 좀 뭔가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나 여기서도 제시했듯이 어떤 특정 이론이라든가 뭐 특정 학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제시되지 않아요. 그리고 교재마다, 책마다, 또 학자마다 다르죠. 이렇게 다르게 제시하고 있잖아요. 이를테면 더램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고, 또 리피트 같은 경우는 7단계로 제시하고 있고, 또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하는 이 길버트 아스펙트 8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. 사실은 저는 교재에서 지금 이 정리된 것은 4단계로 문제 분석, 뭐 욕구 사정, 계획 실행, 평가,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나눴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한 10단계로 쪼갤 수가 있어요. 자, 손가락 10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. 그 10개 중에 한 3개는 문제 분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또 한 2개는 욕구 사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또 한 3개는 요 계획 및 실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, 또 마지막 평가 단계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가 있는데, 그것을 이렇게 한 묶음, 이렇게 한 묶음, 또 3번째 한 묶음, 4번째 한 묶음, 혹은 5번째 한 묶음으로 나눈다면 그게 이를테면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문제 및 욕구 사정, 이게 1단계가 될 수도 있죠. 또 계획 및 실행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목표 및 계획, 이렇게 해도 되고요. 혹은 자료 수집 및 사정 또는 어세스먼트, 이게 한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. 또 실행이 또 한 단계가 될 수가 있고, 또 평가가 한 단계가 될 수도 있고, 또 종결이 한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. 그것은 여기 여러 학자마다 또 교재마다 다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지만, 이제 여러분들은 과학적 근거, 오늘 배울 이런 이론적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창의성, 이런 것들을 나는 이 문제와 이를테면 뭐 분석을, 욕구를 같이 묶어보겠다,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여러가지 그 내용은 사안에 따라, 그 지역 상황에 따라, 시대적인 것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왜 과정이 다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. 그러면 각 단계별로 이 자료에서 제시한 4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문제 분석입니다. 문제 분석.
문제. 무슨 문제가 있느냐. 문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느냐.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느냐. 혹은 또 그걸 평가할 수 있느냐.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는, 조직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문제 분석이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. 이것은 문제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를테면 뭐 아동의 인권 문제, 문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. 아이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.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 까만 교복 입고 다녔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때는 뭐 선생님한테 매 맞고 뭐 엎드려 뻗쳐서 몽둥이로 엉덩이 맞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었었죠. 문제가 아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.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건 문제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. 규정하는 거.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 그것은 이 시대의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욕구나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요. 우리는. 그리고 그러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줄 수 있게 앞서 얘기했던 하나의 구체적인 조직화 활동, 조직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이죠.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지역사회 문제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그에 따라 해결 방안이나 실천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관련자 파악입니다. 자, 관련자는 뭐예요?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겠죠. 네,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파악을 해라. 왜요? 결국에는 사람들이 해결하거든요. 사람들이 문제거든요. 우리가 사람들만 설득을 잘하고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? 그러면 그 사회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안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과정인 동시에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요, 또 다른 가치 체계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네. 자, 관련자가 왜 중요한가? 네, 얘기가 됐어요. 그 다음에 문제가 정해지잖아요. 그럼 문제의 범위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. 문제가 범위가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어느 정도의 한계, 어느 정도의 경계에서 이 문제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그 경계는 뭐냐? 여기 나와 있죠. 네. 문제는 어느 범위인가? 이를테면은 우리 동네 범위인가? 읍면동단인가? 아니면은 광역 단위인가? 아니면은 진짜로 어느 마을 단위인가? 이런 범위를 정해야 된답니다.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인가? 개인 문제인가? 집단 문제인가? 이런 것들도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. 우리가 범위. 문제의 범위를 정한다 했잖아요.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무엇이 결정적 변수인가? 또 어떤 조직들과 관련이 있느냐? 이런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문제 특성을 파악했는데요. 어떤 문제를 정했어요. 그러면은 그 특성을 파악하면은 훨씬 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요.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. 그럼 어떻게 특성을 파악하느냐? 특성 파악 기준이 나와 있어요. 복잡성을 파악을 해라. 라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다양한 집단들이 연결되어 있느냐. 얼마나 복잡하냐. 어디까지 연결과 되고 복잡한 개인이나 단체, 뭐 집단, 조직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강도를 보라는 거예요.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라는 거죠. 어느 정도의 이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. 어떤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산 정도입니다. 확산. 지금 어디까지 확산되어 있느냐.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면 어디까지 확산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이 확산의 의미를 알 거예요. 이미 코로나도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. 어디까지 확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. 어느 지역은 청정 지역이다.
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관광도 못 오게 하더라고요. 관광 오면은 뭐 오히려 고발하고, 그렇게 해서 그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더라고요. 긴급성, 어느 정도 긴급하냐, 이 문제가. 시급 해결해야 되느냐, 아니면 시급하지 않아도 되느냐,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지속성, 얼마나 지속돼 있느냐. 뭐 한 10년간 지속돼 있다, 뭐 1년간 지속돼 있다,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죠. 네. 여기까지, 네,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의 문제 분석까지, 네, 문제 분석 단계까지 살펴봤어요. 각 단계별로 온라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.